불구하고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시장 선거는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차범위 밖에서 이렇게 난리를 쳐도 오세훈 시장이 지는 여론조사가 발표가 된 겁니다. 그렇죠? 정원호 42.6, 오세훈 28. 네. 박주민 의원을 넣어도 훨씬 차이가 격차가 큽니다. 네. 39.6 대 28.2. 이게 사실은 그 이준석 의원도 오세훈 시장이랑 굉장히 가까운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선거와 관련한 조언을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를 안 하겠다. 차라리 일본과 하겠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안 되는 선거니까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 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선거라는 걸 알고 나왔을 거예요. 알고 나왔을 거고 당권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선거에서 좀 아슬아슬하게 져야 당권 도전이 가능한 상황인데 너무 큰 격차로 지면은 당권 도전이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목적 하에 이런 김재섭 의원의 의혹 제기도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은 전반적으로 이런 게 이제 실질적으로 뭐 하루가 못 가요. 예전 같으면 뭐 최소 2, 3일은 갈 텐데 엄청 오래 가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당일로 팩트 체킹이 되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오히려 문제 제기한 사람이 더 큰 화를 입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론조사 지형이 이제 후국 바뀌는 건데 지금 그 전국이 사실은 파란 물결 아닙니까? 대구 포함해서 그렇죠.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약간 그 이를테면 지금 너무 오만하면 안 된다. 왜냐면 이제 선거 2달 전에 격차가 이렇게 많이 나니까 조금 민주당 내부는 지금 좀 약간 이 흐름을 탄 분위기예요. 분위기는. 근데 최대한 선거 전까지는 겸손하자. 이런 분위기가 좀 흐르고 다만 대구는 여조 분위기가 지금 여러 개로 보면 김부겸 후보가 한 20% 이상 앞서는 그리고 추경호 이제 후보로 됐을 때만 뭐 한 10몇 프로 이렇게 격차가 좁혀지는 거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냉정히 봤을 때 대구에 있는 그 국민의힘 지지자나 오래 있던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이제 저의 이제 대구 특파원 빨대가 있어요 몇 명. 예. 근데 제가 또 팩트를 전달해드려야지. 네네네. 생각보다 대구가 지금 민주당이 지금 분위기를 타고 이렇게 흘러가는 건 좋지만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예, 맞아요. 지금 이 단계에서 이거를 이겼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지역은 다르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오늘 홍준표 시장이 지원사격하죠. 김부겸 뽑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홍 시장도 이런 분위기에서 김부겸 쪽에 저렇게 지원사격을 세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홍 시장이 봤을 때도 김부겸 후보가 진짜 유리하면. 홍준표의 노림수는 뭡니까? 총리죠. 다음 총리죠, 그렇죠. 총리. 선수끼리. 저도 얼핏 보고 김민석 총리 당대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기 총리를 노리는 거다. 우리 또 이게 또 중도 보수 통합과 확장성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상 봤으면 다음 난해 난가?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상당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콜을 기다리고 있는 홍준표 시장. 아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는 안 와요? 아직까지 안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박형광 기자랑 저희 이 방송 보면 죽이고 싶을 거예요. 야이씨, 너네 때문에 안 된다. 그 비밀을 말하면 어떡해요? 안 알려주면 해야 되는데 저희가 또 이제 바로 먼저 만난 미래.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수긴 하죠.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인기가 여전히 높고 그 사람이 이제 김부겸을 지지했다라는 것은 대구 민심에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청와대에다 던지는 메시지도 굉장히 크죠. 그리고 대구는 사실 저도 이렇게 좀 취재를 해보면은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긴장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가 정해지면은 훨씬 높은 수치로 이길 거다라는 아직 분위기가 크고 부산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 경남 또는 대구 경북은 여전히 국민의힘 아성이다. 그렇죠. 경북은 뭐 사실은 이기 힘들고 민주당이. 대구는 지금 김부겸 총리가 나가면서 바람이 불고 있는 건 확실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래도 대구다. 그죠. 네, 그게 그런 있죠. 정서가 굉장히 크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수가 너무 죽을 쓰고 있으니까 샤이 보수가 많아서 그렇지 실제로 그 후보가 정해지면 사실 민주당은 정해진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후보가 정해지면 그쪽으로 몰릴 거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도 아직 모른다.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지선 결과가 홍 시장 그걸 이 전국적인 이제 정치 짬밥이 있어서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네. 느낌은 이 판이 묘한 게 그 민주당 입장에서 확장성을 했을 때 계단식 논법이 있거든요. 그게 네. 무슨 말이냐면 부울경은 먹을 수 있어도 TK 네. 대구 경북은 못 먹는 거예요. 저 끝판왕은 대구 경북이거든요. 이게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서드 티어, 세컨드 티어, 퍼스트 티어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묘하게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경남지사는 질 수 있어요. 경남지사는 박안수 지사가 생각보다 인기가 좋더라고요. 여저 격차가 그렇게 생각보다 김경수 지사가 딱 뭐 현재 우위를 점할 정도로 네. 많이 좁히지 못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네, 지금 네. 현 시점에 보면. 근데 대구 같은 경우는 이미 김부겸 후보가 지금 거품이 있다고 할지라도 조금 과장된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20% 이상 앞서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올 수 있냐면 경남은 국민의힘이 차지하지만 대구는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홍준표 시장한테는 베스트죠. 네. 왜? 내가 개입 안 돼. 지지했으니까. 그거 봐라. 예. 경남은 내가 개입 안 하니까 지지. 민주당. 그 홍준표 시장이 그 민주당 정부에서 총리를 하면 네. 앵그리 홍은 민주당에 입당을 하게 됩니까? 입당을 해야죠. 입당을 민주당 하지 입당? 않아도 되긴 하죠. 하지 않아도. 왜 안 해도 되긴 안 해도 되긴 하는데 하죠. 네. 네. 저는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 입당한다 홍준표 앵그리 입당, 홍. 확실히 입당을 해줘야 예. 확장성의 의미가 있죠. 예. 민주당의 전통 지지자들이 그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래도 홍준표 이혜원 시즌 2 되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이혜훈보다는 수용성이 크죠. 예. 네, 수용성이 크죠. 그렇군요. 아니 그몇 차례 네. 대선에서 예. 뭐 인사청문회 못지않은 대선 검증을 좀 받았어요. 네. 이혜훈 후보야말로 네. 검증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죠. 선출직으로 네네네. 국회의원만 했고 홍 정 시장도 물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뭐 아들 문제나 뭐 가족 문제나 그런 것들이 대선 후보 시절에 나온 게 있죠. 근데 청문회도 검증을 너무 많이 받은 제가 사람이고. 봤을 때 영태균 씨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홍 시장이 정말 노련해서 네. 이혜훈 후보야말로 거기서 막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서 내내 하고 해보려고. 네. 근데 그런 모습 보이면 구차하거든요. 왜냐면 네. 내내 하다가 얻어맞고 간 거예요. 홍 그쵸. 시장님 제가 나중에 한번 예언해드릴까요? 거기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하면 이제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하잖아요. 이쪽 이제 국민의힘 한 8명 9명 들어올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 일일이 각계획파할 거예요. 너 옛날에 나 당대표 때 뭐 정치자금 받았어 안 받았어? 저는 오히려 민주당에서도 인기가 많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 이혜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뭐가 가장 걸렸냐면 윤어게인을 최근까지 외쳤다라는 것이 가장 크게 걸렸잖아요. 근데 홍준표 시장은 완전 반대거든요. 네. 거기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 윤석열에 대한 피해자의 네. 어떤 이미지를 지금 구축하고 있고 그리고 계엄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에서도 수용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낭만의 정치인이라고 낭을 한 적이 있었죠. 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 있을 때 뭐 이제 이런 해서 뭐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김민석 총리가 어떻게 빨리 좀 정리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기다리고 합니다. 있다니까요. 지금 연락을. 와,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당대표 안 나갑니까? 알겠습니다. 예. 지금 11시 6분 지나고 있는데요. 알자지라 속보 전해져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 끝나자마자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추가 미사일을 발사했다. 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황은 계속되는 것 같고요. 시간이 좀 늦었지만 한 5분만 더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31일 미디어 토마토가 여론조사를 했어요. 부산 북갑 보궐선거 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냐라고 물었더니 응답자의 29.1%가 조국.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이 21.6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만약에 조국과 한동훈이 1대1로 붙으면 네네네 네, 그렇게 되는 그렇고. 거고 사자 대결일 때는 조국 26.4, 박민식 23.6, 한동훈 17.5, 김두관 11.6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쪽에다 물어보니까 나는 이 조사 안 믿어라고 하던데요. 나는 이 조사 안 믿어. 네. 예, 너무 너무 낮게 나왔으니까 이게 왜 박민식한테 내가 밀리냐. 난 박민식한테 밀리지 않아. 어떻게 보고 있냐라고 네. 물어보니까 난 이 조사 믿지 않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간단하게. 부산 쪽 네. 물어보면
이거 한동훈이 좀 과대 표지됐다는 설도 있어요. 네. 그냥 그렇군요. 무소속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무소속이죠. 박민식 어쨌든 전 의원은 어쨌든 당을 타고 있기 때문에 당원들의 디폴트 값이 있거든요. 네네. 이게 당세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 네네. 자, 조국 대표가 1일 밤 YTN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요. 어디로 갈 거냐라는 질문에 산 쪽을 보고 있지만 울산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산 쪽. 산 쪽은 산이 그러니까 제가 부산. 조국혁신당 취재하면 조국 대표 앞에 6개의 산과 1개의 평지가 있다. 예, 소위 얘기하는 6산 1평.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산, 울산, 안산, 아산, 그다음에 광산 그리고 하나의 산이 어디죠? 아, 갑자기 한 개가 생각이 안 나요. 부산. 군산. 예, 군산. 군산. 이렇게 있고 하나는 평택. 이렇게 있는데 일단 평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산 쪽을 보고 있다고 하니까 자 울산 아니다. 그러면 나머지 5개의 산 중에 한 산이 될 것 같은데 어디가 될 걸로 보십니까? 자 이정주 기자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사실 누가 봐도 민주당 쪽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 조국 대표가 현재 이런 식으로 6개 산 얘기하는 순간에 패배라고 말을 해요. 왜냐면 아니 이게 쇼핑하는 지금 것 같잖아요. 대선 후보 자칭 타칭 대선 후보 아닙니까? 일개 잔잔바리 의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아무 이름도 없고 그냥 초선 의원 이런 사람들은 아무 데나 가도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아니 진보 진영의 자칭 타칭 대선 후보라며요. 유시민 작가가 그 방송 나와서 합당하려면 대선 후보 돼서 대선 후보 가려면 합당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나올 곳이 하나밖에 없어요. 부산이에요, 그냥. 볼 것도 없어요. 대선 후보라면 네. 본인이 대선을 달리는 그런 후보가 되고 싶다면 민주당 쪽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더라도 부산으로 와야 된다 이 소리예요. 지더라도. 근데 지금 여의도도 제일 높게 나오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부산에 오지 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도 사실은 부산을 좀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국 대표가. 네, 그리고 당 내에서도 네. 당 내에서도 사실은 부산으로 가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조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애초에 사실 합당 논의를 할 때에도 그 이제 선거를 염두에 두고 합당을 논의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네. 그때도 조국혁신당에서 부산을 좀 맡겠다. 그럼 부산을 맡아줘라. 뭐 이런 정도의 논의가 오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부산 시장은 당연히 아닐 거고 용갑일 거냐 아니면은 뭐 해운대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해운대일 거냐 뭐 요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값이겠죠. 네. 그 말씀하시는 순간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11시. 부산은 거대한 희망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 부산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출마를 한다 해도 민주당은 반드시 후보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낸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국혁신당이 부산을 맡아서 뭐 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울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선배 앵커님 네. 말씀 비슷한데 원래 합당 이슈가 없었으면 단일화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지난번에 네, 우당탕탕 그게 그쵸, 없었으면 그쵸. 네. 당연히 단일화하는 지역이죠. 아, 근데, 그쵸. 근데 조 대표가 여기 최표에 나와서 말씀했잖아요. 이제 예시를 좀 잘못 든 건데 이준석도 옛날에 삼자 대결에서 승리하지 않았냐. 그쵸. 여기서 이준석이라고 이름을 박아서 얘기했어요. 네, 그냥. 예, 이준석 얘기했어요. 예, 예. 화성 맞아요. 때 모델. 이준석이 뚫고 오듯이 그 모델이 민주당 공용 후보가 있었잖아요. 예. 이준석 국민의힘 후보가 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 2당이 있고 예. 제1, 2당이 여야가 있고 3당 후보. 3당 후보에서 내가 뚫었다는 거 그쵸.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면서 나도 그 길로 가서 뚫어내야겠다. 그런 의지를 천명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도 할 말이 없어요 이제. 그 얘기 안 했어야지 그러면. 계속 네. 나는 근데 험지에서는 단일화해야 된다. 그럼에도 단일화 해야 된다. 내가 지면 내주고 내가 이기면 그걸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냈어야 되는데 이미 본인이 3자 대결에 기치를 걸어놨어요. 근데 네. 민주당이 어떻게 안 냅니까 이제. 이제 안 내면 특혜라고 말하죠. 근데 민주당은 낸다는 판단이 아주 우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 모르겠어요. 어느 산으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손오공이 아니어서 다 갈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뭐 농담 삼아 한 얘기로 보이고요. 실제로 최종 근데 어쨌든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도 되면 대충 얼개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재보선에 대한 전략 공천이 진행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